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우리 오늘부터 이제 우리 이 과목 직업심리학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직업심리학은요, 사실 내용 자체가 상당히 좀 재미있습니다. 그래요. 여기는 이제 소위 말해서 상담학은 이제 상담 쪽에 관련된 스킬들이 좀 많이 나온다면, 물론 이제 거기도 이제 학자들 이론들이 굉장히 많죠. 그쵸? 근데 이제 심리학은, 일반적으로 심리학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 파트는 아마 문제를 좀 풀어보면 여러분들께서 좀 빨리빨리 습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내일 그랬던 것처럼 기출은 어떻습니까? 예, 반복하다 보면 계속 뭐 또 나오는 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지금부터 역시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한 5회분에서 6회분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려도 일단 나갈게요. 그렇게 해서 6회분 정도 넘어가면 나왔던 것들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역시 속도를 좀 한번 내보죠. 오케이? 자,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21번. 자, 우리 지능지수라고 하죠. IQ. IQ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한 심리 검사는 이거 뭐 하나 기억하면 되겠네요. 뭐냐 하면요. IQ는 스탠포드 비넷 검사에서 처음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나중에 기본 이론에서도 제가 따로 한번 설명을 할 거예요. 우리가 IQ라는 걸 처음 도입을 누가 했냐? 스탠포드 비넷 검사에서 처음으로 도입을 해서 그래서 스탠포드 비넷 검사가 나름의 좀 의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요. 21번은 별표는 치지 않을게요. 정답 2번. 자, 22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에 해당하는 진로 발달 이론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자, 진로 선택이란, 자, 여기서 핵심어가 하나 있네요. 자, 진로 선택이란 뭐다? 하나의 문제 해결 활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는 일종의 활동이라는 건 일종의 이걸 뭐라고 볼 수 있냐면요. 처리 과정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처리 과정이라고 봐도 될까요? 그래요. 바로 이러한 처리 과정을 강조한 게 뭐냐? 바로 인지적, 정보적 처리 진로 이론. 요겁니다. 정답 몇 번? 인지, 정보적 처리 이론. 요거 정답 2번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지적, 정보, 처리적 진로 이론. 이거 이름도 어렵네. 그렇죠? 자, 인지, 정보, 처리 이론. 그렇죠? 인지, 정보, 처리 이론은 뭐였습니까? 문제 해결의 어떤 그 자체가 포커스를 둔다기보다는 뭐라고 생각해요? 인간의 인지가 일종의 컴퓨터의 어떤 그렇죠 인지 과정처럼 처리되는 정보 처리의 프로세스처럼 과정별로 이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포커스를 두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 그대로 그 처리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보는 게 그게 바로 인지 정보 처리 이론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나머지 답 읽어보죠. 진로 발달은 지식 구조의 끊임없는 성장과 변화를 포함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인지정보 처리 이론이 나오면 거의 대부분 처리 과정, 이 과정이란 말이 굉장히 나올 겁니다. 오케이? 그래요. 됐습니다. 됐고요. 이렇게 해서 22번을 별표 하나 치죠. 22번 별표 하나 치고요. 자, 23번 스트레스 요인. 자, 스트레스는 우리 이 과목에서 정말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자주 나오는데 나름 패턴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자주 나오는 패턴까지는 아니라서 그냥 여기에서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쉬워. 23번은 쉬워. 보면 되게 쉽게 할 수 있거든요. 볼게요. 23번 스트레스 요인과 상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었습니다. 자, 1번 좌절. 원하는 목표가 지연되거나 차단될 때. 그렇죠. 그럴 때 우리 뭐예요? 그럴 때 우리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 너무 옛날 사람, 그쵸? 이거, 여러분, 이거 지금 제가 이거를 딱 OTL을 딱 적었을 때, 바로 좌절에 대한 느낌을 받으셨다면, 여러분은 벌써, 그렇죠. 대충 나이가 짐작이 되네요. 그쵸? 미안합니다. 혹시 이거 모르는 지금 젊은 친구들은 미안해요. 그래요. 이게 좌절 맞잖아요. 그쵸? 2번, 과잉부담 뭡니까? 개인의 능력을 벗어난 일이나 요구일 때.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의 능력보다 더 많은 걸 요구할 때 우리가 부담 느낀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되게 상식선에서 볼 수 있습니다. 3번 갈등은요. 두 가지의 긍정적인 일들이 갈등을 일으킬 때 뭐 그렇죠. 컨플릭트. 그렇죠? 4번에 생활 변화. 사실 요 문제가 다른 회차에도 나오긴 한데 우리 지금 최근에는 좀 많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과거 연도에 몇 번 나왔는데 그때 거의 답이 항상 4번이었어요. 생활의 변화. 그러니까 라이프 체인지인데 부정적인 사건이 제한된 시간 내에 많을 때 그게 아니라 자신의 어떤 삶의 큰 변화, 패턴이 변했을 때 발생하는 게 생활 변화에 따른 스트레스 요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 생활에 항상 옆에 부모님이 계십니다. 그렇죠? 근데 그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내 생활에 엄청난 큰 변화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는 요인을 생활의 변화, 스트레스 요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답 몇 번?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별표까지 치지 않겠습니다.
스트레스 요인, 스트레스 관련된 문제는 정말 자주 나오는데 이 과목에서 하지만 이런 문제 유형이 아니에요. 다른 게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4번 문제 볼게요. 자, 이거 뭐냐? 과업지향적 직무분석 방법. 저기다 줄 거죠. 과업지향적 직무분석 방법. 저기까지. 여러분, 만약 과업지향적 직무분석 방법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반드시 뭐를 생각하냐? DPT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DPT. D, 데이터. P, people. 그 다음에 T, things. 뭡니까? 이게 데이터가 뭡니까? 자료, people이 사람, 그 다음에 thing, 이게 뭡니까? 사물. 그래서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DPT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24번에 과업지향적 직무분석 방법에 줄일 거 없고요. 저게 나오면 뭐다? 무조건 DPT. 오케이? 됐어요. 이것도 또 별 치진 않을게요. 자, 25번 보겠습니다. 별표 크게 하나 쳐야겠네요. 진로 성수도 검사 CMI, 이건 자주 나옵니다. 볼게요. 진로 성수도 검사의 태도, 척도, 영역과 이를 측정하는 문항의 예가 바르게 짝지어진 것을. 사실 25번은 물론 이런 문제도 나오긴 합니다만 더 많은 문제는 태도, 척도, 영역에 해당되는 게 아닌 거를 찾는 게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따 그것도 설명드릴게요.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결정성. 자, 지금 바른 거 찾아라 그러죠? 자, 결정성. 나는 선호하는 진로를 자주 바꾸고 있다. 정답 몇 번? 1번 되겠네요. 그렇죠? 결정성. 여러분, 우리 결정성이 뭡니까? 선호하는 진로의 방향에 대한 뭡니까? 확신의 정도를 우리가 결정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호하는 진로를 뭐 하는 거예요? 확신성이 떨어지니까 자주 바꾸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정성 맞네. 결정하는데. 그렇죠?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는 이것보다 우리가 진로 성수도 검사에 5가지가 정말 잘 나오거든요. 그걸 지금부터 조금 기억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이겁니다. 참여도, 결정성, 타협성, 그 다음에 독립성, 성향성, 이 5가지를 구분하는 문제가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 어떻게 배우냐면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야구를 해요. 야구를 할 때 9회 말 투아웃입니다. 그렇죠? 야구는 뭡니까? 9회 말 투아웃부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거기에서 이제 드디어 타자가 나타났습니다. 타자가 9회 말 투아웃에 9회 말 투아웃에 1, 2루. 점수는 몇 점 차? 2점 차라고 해볼게요. 자, 그때 뭡니까? 그렇죠. 누가 나와서 딱 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결승타를 날렸습니다. 쫙 싹쓸이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승리했어요. 그렇죠? 자, 그 상황을 연상을 해보세요. 오케이? 그래서 제가 외운 게 뭐냐? 자, 이렇게 할게요. 참여자들 중에, 자, 야구에 참여자들 중에 자, 다시 야구 그 상황이에요, 여러분. 9회 말 투아웃 상황. 자, 야구에 참여자들 중에 결정타, 원래는 결승타라고 하는데 결정타를 날린 사람은 뭡니까? 그렇죠. 독립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 그렇죠. 아무래도 그 사람이 그 독립적인 어떤 성향을 갖고 있으니까 그거 보고 내가 이때 좀 쳐야겠다 해서 딱 쳐서 그런 좀 뭐랄까 이런 약간 뭐죠? 이 굉장히 그런 걸 뭐라 그러지? 좀 겁이 없는 사람, 그렇죠? 그런 사람이 그런 데서 결승타 때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자, 참여자들 중에 결정타를 때린 사람은 뭐다? 그렇죠. 독립적 성향을 갖는다. 자, 그게 뭐냐? 자, 참여자들 중에 뭡니까? 결정타를 때린 사람은 뭡니까? 오케이. 독립적 성향을 갖고 있다. 자, 다시 참여자들 중에 뭐라고? 결정타를 때린 사람은 뭐다? 독립적 성향을 갖고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요렇게 정리 하나 합시다. 오케이. 다시 뭐라고? 9회 말 투아웃 상황에서 참여자들 중에 뭐라고? 결정타를 때린 사람은 뭐다? 독립적 성향을 갖고 있다. 그래서 저 5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거 굳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시험 문제 정말 자주 나와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25번 별표 하나 치도록 하죠. 자, 26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26번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톨버트. 자, 요거 별표 하나씩 크게 쳐야 되죠. 요거 문제에 똑같이 정말 자주 나옵니다. 자, 톨버트가 제시한 개인의 진로 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인. 자, 만약에 여러분 톨버트 나오고 개인의 진로 발달 딱 나오잖아요. 100% 정답 뭡니까? 3번 직업 전망입니다. 무조건이에요. 이거는 나중에 자주 똑같은 문제로 자주 나오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 기억합시다. 26번 별표 하나 치고요. 톨버트의 개인 진로 발달 뭡니까? 그럼 직업 전망. 오케이? 자, 그렇게 하나 체크하시면 되고 조금만 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톨버트가 제시한 개인의 진로 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환경적 요인과 그렇죠. 개인적 요인이 있는데 그걸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문제는 가볍게 그냥 톨버트가 제시한 개인 진로 발달 영향을 주는 요인을 그냥 직업 전망으로 체크하면 되는데 아마 문제가 똑같이 나올 거예요. 뒤쪽에도. 근데
이론적으로도 좀 공부해보자고요.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기출 때 조금씩 이론도 하자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톨버트는 개인의 진로 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크게 두 가지로 일단 분류했는데 그게 환경적 요인과 두 번째 개인적 요인입니다. 물론 그 환경적 요인 안에 좀 중요한 것들이 있고 또 개인적 요인 안에 또 세부적인 게 있어서 그걸 정리 한번 해봅시다. 이거예요. 자, 보시면 환경적 요인에는 뭡니까? 일단 가정, 성별, 인종 같은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장애물, 교육의 정도, 경제적 조건 같은 것들이 환경적 요인에 해당이 됩니다. 반면 개인적 요인은 말 그대로 이제 개인 자체적인 요인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렇죠. 그 사람이 느끼는 흥미, 적성, 인성, 직업의 성숙도, 성취도 다 개인적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 자체에 해당되는 것들이 여기고 그 사람을 둘러싼 것들에 대한 게 그 위쪽인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요거 톨버트 하나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다시 정리 한번 해봅시다. 톨버트가 진로 발달 나오면 뭐다? 직업 전망이다. 오케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7번 역시 별표 크게 하나 쳐야겠네요. 직무 분석이나 직무 평가에 대한 내용은 정말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물론 거기에서 제가 안 나오는 것들이 좀 있어요. 안 나오고 한 3년에 한 번꼴 이 정도로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2, 3년에 한 번꼴 그런 것들은 많이 나온 것들은 제낄 겁니다. 그런 거는 직무 분석이 중요한 파트라고 해도 그런 것들은 가볍게 넘기면 되고 잘 나오는 것들은 제가 반드시 체크하는데 일반적으로 직무 분석은 시험 문제 자주 나와요. 그래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직무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러분 우리가 직무 분석이라는 건 뭐 하는 겁니까? 직무 분석이라는 건 직무의 내용과 그 일. 여러분 직무 어렵게 보지 맙시다. 직무 뭐예요? 그냥 일이에요. 일. 예를 들어서 비서면 비서라는 일이 있죠. 생산은 생산직의 일이 있잖아요. 그치? 혹은 또 뭡니까? 회계사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그런 일의 뭡니까? 직무 분석은 첫 번째 일의 내용을 일단 분석하고요. 플러스 그 일을 누가 합니까? 사람이 하잖아. 그래서 그 일을 할 사람의 자격 요건을 함께 분석을 합니다. 요게 뭡니까? 요게 바로 요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게 요게 직무 분석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직무는 분석을 하고 나면 그다음 반드시 뭐 해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에 예를 들어 A 이런 직무의 내용과 자격 요건을 분석을 해서 A라는 일이 있고 그다음 B라는 일이 있고 C라는 일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하고 난 뒤에 그다음 두 번째 뭐 해야 되냐면요. 그다음은 바로 직무를 평가해야 됩니다. 여러분 직무평가라는 건 직무 분석에서 우리 회사에 무슨 일이 있는지를 체크하고 난 뒤에 이 일들을 뭐 하는 겁니까? 그렇죠. 서열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이라는 게 물론 뭐가 더 중요한 귀하고 천한 일이 어디 있겠냐마는 우리가 회사 생활을 할 때는 사실 일의 경중을 좀 따지긴 합니다. 어떤 일이 어렵고 어떤 일이 쉽다 이런 걸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평가를 해서 A가 가장 어렵고 B, C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직무평가예요. 그래서 직무분석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항상 머릿속에는 직무의 내용과 그 일을 맡을 사람의 자격 요건이 함께 나온다라는 걸 머릿속에 항상 심어놔야 됩니다. 오케이? 이게 답인 경우가 정말 많아요. 자, 볼게요. 1번. 직무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직무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절차이다. 정답 몇 번입니까? 바로 나오네. 정답 1번. 나머지 뭔지 봅시다. 2번 볼게요. 직무의 내용과 성질을 고려해서 직무들 간의 상대적 가치를 결정하는 건 방금 뭐라 그랬습니까? 오케이, 직무평가 틀렸네요. 3번, 작업자의 직무 수행 수준을 평가하는 건 뭡니까? 그렇죠, 이건 작업자의 직무 수행 평가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틀렸고. 4번, 작업자의 직무 기술과 지식을 개선하는 공식적 절차. 이거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거는 교육 훈련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렇죠? 그래요. 정답은 1번입니다. 오케이? 27번 별표 크게 하나 칠게요.